지난해 경남 지역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영주택이 창원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주변 아파트 같은 면적의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영주택이 창원 가포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945가구의 대형 임대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입주 임대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보증금은 2억 5,500만 원. 1억 4,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월 임대료가 53만 원에 이릅니다. 입주를 바라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부영 아파트에 가요? 그 정도 하면은 다른 아파트 좋은 것도 많을 텐데요. 저는 2억 5,500 올 전세라도 그 아파트 안 살아요.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와도 현저히 차이 납니다. A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 4천에서 5천만 원이고 전세금은 2억 원 수준. 인근 B 아파트도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영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주변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2억 1천만 원, 2억 3, 4천만 줘도 자기 집이 생기는데 2억 5,500이나 주고 들어가서 전세로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고 그때 가격으로, 그죠?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가구당 9천만 원씩 모두 851억 원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전문가들도 임대료 2억 5,500만 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게. 부영주택은 아파트 터를 비싸게 매입했고 고급 아파트로 짓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2억 5,5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입주할 서민이 아닌 아파트 사업자 위주로 만들어진 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산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포부영 임대아파트의 한 채당 건축 비용은 택지비와 건축비 등 총 비용 2,262억 원을 세대로 나눈 2억 3,990만 원. 임대료는 아파트 감가상각비와 부영이 지원받은 주택기금 이자 등을 합쳐 매달 73만 5천여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건축 비용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결정된 보증금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 자체가 건설사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 비싼 임대료의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택기금 이자와 건설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입주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토지 매입비도 매입 당시 금액이 아닌 오른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형 건축비라는 자체가 이게 업자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돼 있다고. 그 시장 가격을 가지고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죠. 창원시는 처음 부영이 신청한 임대료는 더욱 비쌌다며 한 차례 낮춘 가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 임대료를 65만 원대로 들어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엄격히 그 법 적용을 통해 가지고 54만 원대로 10만 원 그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설업자 위주의 관련 법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임대보증금.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맞는지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마을 간이 상수도 21곳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비소 검출 지역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밀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이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 14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50명 등 마을 주민 300여 명이 적어도 2달 넘게 비소가 함유된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물을 공급해주는 희망 믿고 우리가 물을 먹어왔는데 불안하거든요. 또 물까지 이렇다면은 그 물 여기 살 맛이 있겠습니까?
이 마을 이외에도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온 곳은 함안과 창녕 등 모두 21곳. 경상남도는 수질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예산이 없다며 건강 역학조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산을 한 2억이나 들어가면서 역학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70을 아예 단기간 묵었는데 주민들이 특별히 이상면제를 호소하는 것도 없고. 주민들은 건강권을 외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몇 달 동안 시간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고 자제 손자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다면 과연 이때까지 그렇게. 경상남도의 지침에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데도 시군의 예산 타령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전화사기를 당한 80대 할아버지가 의무경찰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근무복을 입은 의무경찰과 80대 할아버지가 함께 서성입니다. 휴대전화에 걸려온 통화 내용을 함께 듣더니 한 의경이 아니라며 손짓을 합니다.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사고를 친 아들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80살 양모 할아버지. 양 할아버지는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러 가는 길에 교통 단속을 하던 허진석, 상경 등 의경 4명을 보고 경찰서에 해당 경찰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경들은 곧바로 무전으로 보고해 해당 경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 사기 범죄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있냐 이래가지고 그 말 하자마자 딱 듣자마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무전을 쳤죠. 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믿은 할아버지는 의경의 제지에도 끝내 은행에 갔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4,900만 원을 계좌이체하려다 함께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과 은행 직원들의 만류로 사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하라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꼭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화 사기 범죄 피해 규모는 700억 원. 의경들의 재치와 신속한 대처가 전화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문은 더 좁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대학생 구진모 씨는 2년 반째 휴학 중입니다. 하루 12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은 또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업 준비하는 친구도 많고 서로 공통점은 그거죠. 일단은 취업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나, 뭐가 부족한가. 지난해 경남 지역 청년 실업률은 8.8%.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00년 5.8%를 기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1.9%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이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년층은 취직 준비나 각종 시험 준비생 등 실업률 통계에 들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 체감하는 취업 한파는 더 심각합니다. 자격증과 영어 시험 등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스펙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 쌓아놓고 졸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다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방황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주변에 보면. 취업자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야간하고 하더라도 150에서 200 사이, 아니면 200 조금 넘게 받는. 정부가 청년 고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이선두 씨 120만 원, 창원 행복가득 동아유치원 교직원과 원생일동 116만 원, 창원 행복가득 동아유치원 김민지 원장 100만 원, 거제시 해금강 명승횟집, 부산횟집 최기열, 정종순 씨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100만 원, 진영중앙초등학교 김법곤 교장과 교직원 학생 일동이 72만 4,440원,
김해시 진례면 진례고속화물 진정대 씨와 마산 예경요양병원이 각각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군 전 탐사동지회 회원 일동 40만 원, 의령군 의령읍 백야부락 동민 일동 30만 원, 창원 복림고등학교 학생 일동 24만 원, 한국환학서비스 임직원 일동이 21만 4,50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5대 중대선거범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5대 중대선거범죄는 매수 기부 행위, 흑색 선전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 등 불법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입니다. 특히 선관위는 착신전화 이용 등의 선거 여론조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비스 업종에 국한됐던 해외 취업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해외 취업 트랙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와 도내 대학,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6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창원시 의창구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20km가량 달아난 혐의입니다. 도주 과정에서 박 씨는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파손시켰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4%였습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교와 창원대학교가 특별전형 편입학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거창대학의 연계 교육과정 이수자들은 창원대의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이 현장 중심과 학문 중심 교육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제3회 사랑의 교복 나누기 개막식이 오늘 아름다운 가게 창원 용호점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시내 14개 중학교 졸업학생들이 동하복 6천여 점을 기증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선 세탁한 교복은 하복 9,000원, 동복 2만 원에 판매되고 수입금 전액은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